자이스토리. 총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문입니다. 1문단부터 보도록 할게요. 리프킨은 학자 이름인가 봐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자기 표현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이며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표면 연기는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보다 의례적인 표현과 같은 형식에 집중해서 연기하는 것이고, 심층 연기는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불러내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한 리프킨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리프킨이 말하는 자기 표현은 사실 연극적인 요소가 많다고 하는데, 표면 연기는 어떤 나의 지금 마음속 깊이 있는 감정보다는 그냥 형식적인 표현이 더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층 연기는 내 내면의 진짜 나의 감정을 드러내서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자기 표현이 가상 공간에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리프킨은 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단입니다. 가상 공간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뜻하는 자기 정체성이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가상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작동하므로 현실에서 위축된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하거나 현실에서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게임 아이디, 닉네임, 아바타 등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넘쳐나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문단에서는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나의 드러내는 나만의 고유한 그런 위상을 얘기하는 거래요. 근데 이런 게 가상 공간의 특징인 익명성하고 같이 더불어서 가상 공간에서는 이제 다른 인격체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도 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억압됐던 현실에서는 내가 좀 소극적이고 말 못할지라도 가상 공간에서는 당당하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나머지 억압됐던 정서를 표출해서 폭력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늘어나는 것이 이러한 증상과 맞물린다라고 이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문단 보겠습니다.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공격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지금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는 모르잖아요. 근데 인터넷 아이디만을 가지고 그걸 욕했을 때 과연 이게 명예훼손의 성립이 되냐 안 되냐의 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인터넷 아이디가 사회적 평판인 명예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에 따르면 자기 정체성은 이론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 걸쳐 존재하고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반면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따르면 생성, 변경, 소멸이 자유롭고 복수로 개설이 가능한 인터넷 아이디는 그 사용자인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일 뿐이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인터넷 아이디는 현실에서의 성명과 달리 그 사용자인 개인과 동일시될 수 없고, 인터넷 아이디 자체는 사람이 아니므로 명예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억이 인정하는 입장은 인터넷 아이디를 모욕했어? 그러면은 명예훼손이 맞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고,
인정하지 않는 입장은 아이디는 그냥 나를 가상 공간에서 그냥 나를 나타내는 것뿐이지 그 개인 사용자 개인과 동일시될 수가 없다. 수시로 만들 수 있고 없앨 수 있고 이런데 내 이름이랑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를 모욕하거나 공격해도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산문단에서는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 인정 여부에 따른 법적 책임 여부를 다루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문단입니다. 대법원은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물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해왔다. 즉, 실명을 거론했을 때는 당연히 명예훼손이고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이거 지금 추론해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야 그거 걔 아니야, 걔 욕한 거 아니야 라고 추론할 수 있다면 그거 역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라고 판결한 거죠. 이를 수용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아이디와 관련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의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 결정에서 다수 의견은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무슨 말이냐면 제3자가 저 사람이 누구를 욕하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뭐 푸른 하늘이라고 칩시다. 푸른 하늘을 막 어떤 사람이 욕했어요. 근데 푸른 하늘이 실제 생활에서 누군지 몰라. 그러면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 아니지 않냐? 라고 한 거죠. 반면에 인터넷 아이디는 가상 공간에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제3자의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제시되었다. 자, 소수 의견은 뭐냐면 아니다. 아이디는 내 이름과 같다. 가상 공간에서 내 이름과 같다. 그러니 특정되지 않아도 그 제3자가 누군지 특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된다. 명예훼손이다 라고 주장하는 소수 의견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래서 사문단에서는 그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훼손에 대한 세 가지 입장, 즉 대법원,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가나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문제로 출제될 건가 보죠. 자, 지금 네 개의 문단에 걸쳐서 자기 표현과 자기 정체성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이와 관련된 명예훼손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자,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일치 문제네요. 1번. 심층연기는 내면의 진솔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형식에 집중하는 자기 표현이다. 아니죠. 형식에 집중하는 것은 표면 연기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리프킨은 현실 세계보다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더욱 왕성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 자, 1문단 끝에서 그런 내용이 언급되었죠. 3번.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아바타는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이는 이 문단에 나와 있는데 닉네임, 게임 아이디, 아바타 등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넘쳐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맞습니다. 4번. 익명성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드러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상 공간의 특성이다. 자, 익명성에 관한 내용도 이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5번.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자,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이 문단에 나와 있는데 가상 공간이든 현실 공간이든 자기 정체성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맞습니다. 따라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은 산문단에서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이고요. 니은은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1번. 기역은 니은과 달리 자기 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겠군. 아닙니다. 산문단에서 기역은 자기 정체성이 일원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 주체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2번. 기역은 니은과 달리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공격을 그 사용자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겠군. 자,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공격 역시 그 사용자에 대한 공격이다. 즉, 자기 정체성은 현실과 가상에 걸쳐서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공격하는 것은 현실에서 공격하는 거나 같다고 본 거겠죠. 따라서 2번의 설명이 맞습니다. 3번. 니은은 기역과 달리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았군. 이거는 지금 기역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고치면은 기역은 니은과 달리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죠. 틀렸고요. 4번. 니은은 기역과 달리 인터넷 아이디는 복수 개설이 가능하므로 자기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고 보겠군. 자, 니은이 인터넷 아이디가 복수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얘기한 것은 맞습니다. 그치만 자기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이거는 기역이 얘기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자기 정체성은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서 존재하고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기역과 니은의 의견이 서로 지금 섞여 있습니다. 틀렸고요. 5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인터넷 아이디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보겠군. 아니죠. 기역은 같다고 보기 때문에 너가 가상세계에서 이 아이디를 욕했어? 그럼 나를 욕한 거나 같은 거야. 이렇게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종합해 봤을 때 이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점짜리 적용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먼저 보시면 땡땡 인터넷 카페의 이용자 A는 A, 소문자 A, B는 B, C는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한다. 박사학위 소지자인 A는 땡땡 전시관의 해설사이고 B는 같은 전시관에서 물고기 관리를 혼자 전담한다. 이 전시관의 누리집에는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다. 누군지 알려면 알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어떤 사람이 땡땡 전시관에서 A 해설을 듣고 A의 실명을 언급한 후기를 카페 게시판에 올리자 다른 댓글이 달렸다. 자, B를 보시면 A가 박사인지 의심스럽다. A는 블라블라블라. 자, 지금 이 표시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표현이래. 자, 그 다음에 A, B, C는 실명이고 아이디로는 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고 A, B, C의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데요. 자, 그럼 지금 소문자 B가 단 댓글은 모욕을 한 거네. 그리고 또 지금 A라는 실명을 거론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땡땡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B는 아이디는 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했죠? 자, 지금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그치만 지금 땡땡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한다? 그러면은 지금 누리집에 가보면은 누군지 실명을 알 수가 있네? 그쵸?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C는 게시판 분위기를 흐리는 A는 이라고 하면서 실명 거론을 하지 않았고 누군지 추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자, 이랬을 때 지금 가나 다가 이 A, B, C를 어떻게 판단할지 지금 그걸 묻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자, 가는 대법원이고요. 그리고 나는 다수 의견. 그리고 다는 소수 의견이죠. 자, 대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A는 지금 여기 이 사람이죠. 결국에는 A는 어떻게 해야 되나? A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은 누군지 제3자가 봤을 때 추측할 수 있으므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겠죠. 자, B는 아이의 A는 이라고 실명을 거론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은 명예훼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에 대해서 가는 어떻게 낼까요? C는 A라고 하면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자, 다수 의견은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은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람들인데, 일단 B 같은 경우는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당연히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이고, 다만 A에 대해서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누군지 추측할 수 있죠. 제3자가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볼 거예요. 하지만 C의 경우에는 실명을 거론하지도 않았고 이게 어떤 사람이 특정되지도 않았으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법적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소수 의견은 아니 지금 이렇게 법적 책임을 지고 말고 하는 것은 그 제3자의 인식 여부가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B는 실명 거론했으니까 명예훼손, A는 누군지 추정할 수 있으니까 명예훼손, 추정할 수 없더라도 일단은 아이디는 내 성명과 같으니까 얘도 명예훼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를 바탕으로 보면은 1번 가는 B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C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죠? 모르니까 C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겠죠. 모르니까. 그쵸? 근데 이 B는 지목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겠죠. 맞습니다.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A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A도 법적 책임을 진다고 보겠죠. 둘 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네요. 3번 가와 다는 A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같게 보겠군. 자, 가와 가나 다 모두 어때요? A는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맞겠고 4번 나와 다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같게 보겠군. 다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맞겠고요. 5번 가나 다가 C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내용이 모두 같진 않겠군. 그쵸?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세모라고 표시했는데 법적 책임 져야 된다고 보겠죠. 그쵸? 지지 않는다고 보겠죠? 자, 여기에 수정하면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죠. 왜냐면 누군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가와 나는 C는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보겠지만 다는 있어. 어차피 지금 아이디는 내 가상세계에서의 내 이름과 똑같아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 져야 된다고 보므로 XXO이기 때문에 같지 않으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보시면 A는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이루어진다인데, 자, 이때 이루어진다는 뭐 구성된다 이런 뜻인데, 완성되다는 완전히 다 이루어지다 라는 뜻이므로 의미가 같지 않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B는 심층 연기는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불러내어 했을 때 불러내다거든요. 그때 이때의 불러내다는 정서를 이제 가져오다, 환기시키다 이런 뜻인데 요청하다는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하다 라는 뜻이므로 지금 불러내다와 의미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없고요. 3번 보시면 C. 자기 정체성이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자, 이때 나타나다는 드러나다 이런 뜻인데 표출된다는 겉으로 나타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차피 나타나다, 같은 나타나다, 드러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는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아울러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에서의 감추다인데 그때 감추다는 드러나지 않게 하다, 속으로 집어넣다 이런 뜻인데 기만하다는 남을 속여 넘기다, 속이다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감추다의 의미랑은 맞지 않습니다. 바꿔 쓸 수 없겠죠. 자, 마지막 5번.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넘쳐나는 현실도 에서의 넘쳐나다인데 이때 넘쳐나다는 많이 있다. 너무 많이 있어서 이제 겉으로 넘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치만 확충되다는 늘어나고 넓어져서 충실하게 되다. 그걸 채우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뜻이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바꿔 쓸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